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또 어느덧 18강 18번째 시간까지 함께 달려가는 저는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오늘 또 그래머홀릭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대명사에 관련된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하나 둘 시작할까 합니다. 저번 시간 우리는 관계대명사 that까지 설명을 했으나 that절이라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지? 관계대명사 what은 뭐였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지? 오늘부터 또 얘기를 시작해서 다음 시간 정도면 얼추 기본적인 관계사 이야기는 다 끝날 겁니다. 근데 저번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일단 펼쳐놓기를 막 시작할 거라서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아직 완성된 정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의도한 거니까 의도한 대로만 먼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that절 관계대명사 what 배우러 가기 전에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 복습 시간 갖고 가겠습니다. 복습에 제가 이제 크게 간략하게 써놨는데 실제 우리는 아직 that절을 배운 적이 없고요. that 관대까지만요. 수일치, 문장 형식, 시제, 문사 6개 이렇게 큰 통으로만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니까 되게 별로 많이 안 배운 것 같죠. 관계에서도 다 배우고 나면 그냥 관대 7가지 이렇게만 쓰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안에 무수하게 우리가 가지치기 한 것들이 많습니다. 갖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곳에는 쓰이지 않았지만 맨 처음에 우리는 간접의문문 판별법을 배운 적이 있고요. 시제편 들어가기에 앞서 조동사편, 그래서 관용어구, must have, pp, may have, pp, should have, pp 이런 건 당연하고 may well, may as well, may as well A as B 등등 관용어구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분사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지금 구와 절이라고 하는 것들도 배웠습니다. 얘는 안 써놨던 것은 경우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큰 통으로 보기 좋게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만 복습 묶음을 만들어놨죠. 동사였던 건 기억하시죠? 동사의 수일치는 사실은 그래머홀릭 1, 2강에서 했으니 복습을 지금 한 18번째 하고 있으니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면 너도 참 심란하다. 많이 배웠습니다. 주어가 긴 경우, ever나 each 같은 경우, 분수나 percentage 같은 경우, 동명사나 그러니까 구나 절은 단수로 받는다 할 때 구절 이제 이해하신 거 맞죠? 그렇게요. 문장의 형식편에서 무수한 동사들 묶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릴 쯤 됐으니 저 한 번 다시 가겠습니다. rise, raise가 있었고요. lie, lay가 있었고요. sit, sit가 있었습니다. 위에 게 모두 다 자동사, 밑에 게 타동사였습니다. 해석부터 만들면 오르다, 올리다, 눕다, 눕히다, 놓여있다, 뭐뭇을 놓다, 앉다, 앉히다. 변화형 갈까요? 자동사가 원래 불규칙 동사가 많다였습니다.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lie, lay, lain, lay, laid, laid, sit, sat, sat, sit, sitted, sitted. 선생님 저 거짓말하다의 lie도 아는데요. 자동사고요. lie, lied, lied 하면서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타동사가 너무 암기할 게 많아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자꾸 자동사를 암기시켰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타동사가 될 거니까요.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가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대표적인 2형식 동사,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동사 다시 푸세요. look, seem, smell, taste, sound, feel 했던 것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분사 넘어가서 우리가 분사를 6가지로 다시 나눴습니다. 근데 다 시끄럽고 사실은 정리하고 나니까 분사의 오류 총정리로 한 방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분사의 오류 제가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너 ing, ed 나온다고 무조건 분사라 생각하면 안 돼. 동명사 ing일 수도 있었고 동사 ed형, 과거형일 수도 있었어. 특히 얘 때문에 사실은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본동사 ed형을 찾아야 하는지 혹은 분사형 pp로 만들어야 하는지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묶음. 너 ing, pp 분사라고 해서 무조건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를 6가지 나눈 거거든요. 분사라면, 감정 형용사라면, 분사 구문이라면, 부대 상황이라면, 지각이나 사역이라면 각각 능수동 결정하는 게 다 달랐다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야, 해석은 헷갈릴 수 있다니. 해석이 헷갈리면 장가, 탕가 한 번만 더 생각해야 해 했어요. 분사도 여러분들 동사 기질이 있어서 제가 시제가 있고 태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갖고 문제를 푼 거였고 시제가 있어서 완료 능동 문사 구문이냐 완료 수동 문사 구문이냐 하면서 설명한 것도 있었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거 우리 관계대명사 갑시다. 관계대명사 하는 역할은요. 접속사와 무슨 역할이라고 했죠? 네, 명사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에 필요 없는 걸 그냥 뺀 것뿐이죠. 접속사 탈락, 중복된 명사 중에 하나 탈락.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형용사절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용사절이라고 해서 우리는 관대 나오면 목자고 했죠.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선행사가 있었죠. 수식해야 되니까요. 선행하는 명사 있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지가 명사를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하였습니다. 형용사절이라고 했던 건 이 모습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who, which 같은 의문사가 보이지만 그 의문사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평서문이고 의문사가 있는데 의문사가 해석이 되면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해석 안 되면 뭐뭐하는 수식하는 형용사절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 했죠. 근데 또 대시 특이한 친구들. 관계대명사, 원래 관계대명사 대신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다 쓸 수 있는데 그 무적의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 없는 경우는 컴마, 전치사 이런 친구들이랑은 쓸 수 없다 했습니다.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하는 경우 사람일 때 who 안 돼. 사물일 때 which 안 돼. 무조건 that만 써야 하는 경우 the only, 서수, 최상급 뭐 이런 거 하면서 정리했던 게 저번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관계대명사 판별법 7가지 중에 우리는 고작 요거 하나 관계사 판별법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4개까지는 우리 관계사 판별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절도 배울 거고요. 관계대명사 what도 배울 거고요. 아마 시간상 관계부사까지는 못 갈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갈 겁니다. 교재는 44페이지를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설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펜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관계사도 분사만큼 헷갈릴 수 있어. 잘 들어야 돼 했으니까 약속대로 우리는 또 칠판만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칠판에다 뭔가를 써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일단 좀 전에 복습했던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이라서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 수식한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수식받고 있는 명사, 선행사는 존재하고 뒷문장은 명사 뭔가 하나 빠져있는,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는 없는 불완전한 문장일 것이다 했죠. 저번 시간에 제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뜬금없이 못 묶을 상황이 올 것이다. 주주동동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 있는 주어동사를 묶고 주동주동 이렇게 나오면 뒤에 있는 주어동사를 묶으면 아마 해석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자, 두 번째 대관대와 대절 차이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이 예문은 저번 시간 여러분들이 벌써 노트에 필기가 되어 있을 부분입니다. This is the only watch that my father gave to me. 이것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주신 유일한 시계다.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것과 뭐냐면 관계대명사 that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수식 받고 있는 선행사가 있고요. 선행사 있고요. 선생님 사물이니까 which 써야 하죠. 아니요. 선행사에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that만 쓴다 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우리 아빠는 나에게 주었다.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다 보니 얘 자체는 해석이 없고 뭐뭐 하는 이라고 수식만 한다고 했죠. 이게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판별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주신 유일한 시계다. 괜찮죠? 근데 우리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말고 태절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4페이지요. 자자자닥 넘기셔서 34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시제, 일치, 불일치 구문입니다. 자,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반드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그때는 제가 주절, 종속절을 설명할 수가 없었죠. 제가 칠판 보실래요? 예문에 써놨습니다. I suggested that we go out for picnic, go out for a walk. 나는 제안했다. 우리가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다.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나오면 얘가 과거라고 해서 여기를 went로 바꾸는 게 아니라 종속절에는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단 should는 생략할 수 있으니 지금 동사 원형을 쓴 go 정문입니다. 그 당시에 주절, 종속절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그냥 대답 앞을 쉽게 생각하면 주절이라고 생각해. 뒷부분을 종속절이라고 생각해. 이랬거든요. 이제 얘기할 수 있네요. 자, 절이라고 하는 개념.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한다. 뭐 그랬었죠. 본동사는 suggest죠. 본동사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부른 것뿐이에요. 본동사가 아닌 것 종속절이라고 부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대절에 품사로 뭘로 배웠냐면 또 이쪽으로 한번 잠깐 와볼까? 명사절 기억나는 거 다 되세요. 명사절. if나 whether절. 만약 뭐뭐라면 아니야. 뭐뭐인지 아닌지. 또 대절. 또 관계대명사 what절. 또 이거 대답 못하시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다른 건 안 부탁했거든요. 복습만 해달라고. 에? 자, 의문사절. 이런 걸 명사절이라고 배웠어요. 대절 명사절이에요. 왜 명사절이라고 하냐면 어차피 본동사 suggest니까 여러분 이렇게 괄호로 묶으실 거죠. 네? suggest 타동사예요. 주어, 동사, 타동사예요. 목적어 있어야 되죠. 목적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수동태든가요. 지금 주어진 문장은 수동태도 아니죠. 이게 목적어예요. 나는 제안했다. 뭐를? 우리가 산책 가자는 것을 제안했다. 이거예요. 명사의 그러니까 목적어의 품사는 뭐여야 하냐면 명사여야 하거든요. 대절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절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 성분 목적어 하나의 품사 명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얘를 대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되셨어요? 그건 뭐 이제 됐고. 그럼 선생님 대절이랑 대관대랑 선생님은 딱 보면 티 나요? 네. 내가 늘 하는 얘기.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어요. 대절은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보니까 관계대명사라면 얜 형용사절이었거든. 형용사절이니까 명사를 수식해야 하지 않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행하는 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절은요. 얘 자체가 명사라고 하지 않았니? 명사절?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니? 형용사라야 명사를 수식하겠지? 따라서 대절은요. 앞에 선행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앞에 선행사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행하는 명사 없잖아요. 자, 또 관계대명사라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였었냐면 접속사와 명사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항상 명사 뒤에 거 뭔가를 하나 없앴기 때문에 뒷문장은 불완전하다 했어요. 근데 대절은요.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뒷문장에서 뭐 명사가 빠지거나 불완전한 문장일 수가 없어요. 즉 대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우리는 산책을 간다. 언젠가 얘기했지? 왕래발착 동사는 일형식 자동사로 충분합니다. 즉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똑같은 대신데 대관대라면 선행사 있고 불완전해야 하고 똑같은 대신데 이 대시 선행사가 대절이라면 선행사가 없고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 180도 다릅니다. 선행사 있고 없고 불완전 완전 이렇게 해요. 되셨어요? 이 대절은 명사이기 때문에 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해석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뭐뭐 하는 것, 뭐뭐하기 명사로 해석됩니다. 나는 제안했다. 우리가 산책을 가는 것을 제안했다. 산책과 기를 제안했다. 해석도 다릅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그냥 형용사로 수식하기에 뭐뭐 하는 이란 해석밖에 안 됐죠? 선행사 있고 불완전. 대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180도 다른 선행사 없고 완전. 명사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명사로 딱 떨어져는 해석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이게 that 관계대명사와 대절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표면적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이야기. 제가 판별법을 7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대 판별법 일단 하나 만든 거고요. 사실은 대절 판별법을 하나 만든 겁니다. 펼쳐놓기로만 했습니다. 묶어주는 거 나중에 한꺼번에 다 묶을 겁니다. 관계대명사 what 쓰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 아이고, 내가 또 말하면 우리 친구들 다 대답합니다. 얘 뭘 포함하고 있대요? 그거 다 대답하면서 다 못 찾아. 미칠 것 같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우리 추측 좀 합시다.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관계대명사 what을 기준으로 얘도 판별법을 만들면 얘는 앞에 선행사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지가 포함했대잖아. 선행사 없겠네. 그지?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면 접속사와 명사 역할이야. 뒤에 거 명사 하나 뭐 먹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불완전. 멋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추측이었죠. 다시 쓸게요. 바닥에다가요. 관계대명사 what은 아 맞다. 지가 선행사를 포함한댔지. 그 선행사 없겠네. 아 관계대명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다 불완전한 문장. 명사 하나가 없어지거든요. 관계대명사는 다 불완전한 문장. 대절은 관대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라고 한 거였죠. 관계대명사 what은 분명히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구나. 됐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다 형용사다. 관계부사 역시 다 형용사다.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what만 뭐다? 명사절이다 하면서 배웠죠. 네, 얜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은 주어 자리에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목적어 자리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관계대명사는 수식하는 역할을 할 뿐이겠죠. 됐어요? 자, 예문 쓰겠습니다. I know what you did.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만 하면 관계사 얼추 기본적인 내용은 끝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으로도 잘 들으세요. 시험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분사랑 관계사라 했어요. 제가 사실 이것까지 설명하려고 앞에 16강, 17강까지를 다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해석 안 되는 친구들 없죠? 네. 어디서 많이 봤던 영화 제목입니다.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자,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 what을 쓴 문장입니다. 한번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어법이 되면 구문독해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한 문장의 본동사는 두 개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문장의 본동사는 뭐 같아요? 잘하셨어요. know가 본동사예요. 그치? 파란색으로 쓸까요? know가 본동사예요. 왜? 여기 did는 what으로 괄호로 묶여. 잘하셨습니다. last summer 다시 묶어도 됩니다. 시간의 부사고라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부터 자꾸 끊는 연습을 하셔야 구문독해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럼 얘 주어입니다. know 동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know가 우리가 자동사 문법으로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럼 타동사일 거라고요. 난 알고 있다. 타동사라면 뭐 있어야죠? 목적어 있어야 합니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수동태든가요. 주어진 문장은 수동태가 아니까 목적어가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what, 절 이렇게 온 거죠.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요. 명사여야 합니다. 엄마야 관계대명사 what? 명사절.
절이라고 한 거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명사, 하나의 문장 성분 목적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절이라고 불렀으니까요. 문장 성분 완벽하게 다 떨어지는 삼형식이네요. 됐어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관계대명사라면 내가 아까 생각해냈던 선행사 없고 불완전 이게 맞나? 한번 판단해 봐야죠. I know. 엄마 앞에 선행사 명사 없네. 잘하셨습니다. 엄마 네가 했다 지난 여름에. 네가 했다? 뭘 했는데? 목적어 빠져있네.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맞습니다.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이라고 하는 거 문장 파랑색 삼형식 문장입니다. 목적어가 관계대명사 왔죠. 명사절이 온 문장입니다. 관계대명사와 선행사 없고 불완전 내가 예상했던 게 맞네요.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니 선행사 없을 것이고 관계대명사니 뒷문장은 뭔가 빠져있는 불완전할 텐데 넌 했는데 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잘 썼습니다. 아주 정문입니다. 원래 관계대명사 what의 판별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행사 없고 불완전입니다. 조금씩 헷갈릴 겁니다. 선행사 있고 불완전, 없고 완전, 없고 불완전. 우리가 이런 걸 7개를 만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잠깐 그건 둘째 치고 난 궁금한 게 하나 있네. I want to know. 짧게 써줄게. I know what your name is. 나는 네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 문장이야. 난 네 이름이 뭔지를 알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얘도 보니까 먼저 문장 분석을 나눠봐요. 오케이. 괄호로 묶입니다. 그쵸? 본동사 얘입니다. 주어입니다. 타동사입니다. 그럼 요렇게 묶어서 네 목적어 같습니다. 목적어 전에 또 명사 오면 되죠? 명사 오면 되죠. 나는 알고 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똑같습니다. 주어, 타동사, 목적어, 절 이렇게. 자. 그런데 얘도 지금 표면적으로 보니까 선행사 없습니다. 앞에 명사 없잖아요.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이다. 비동사는 원래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로 배웠거든요. 지금 뭔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what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CF 비교해보세요 했거든요. 첫 번째 예문은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두 번째 예문은 간접 의문문 what입니다. 허걱 맞다. 내가 그 생각까지는 못했네. 맞아. what이 의문사도 있지. what이 관계대명사도 있고. 그래 내가 대도 관대 대신이야 대절이냐 이제 두 개를 배운 것처럼 그러면 관대 what이냐 의문사 what이냐 이것도 비교를 해야겠네. 아니 근데 앞에 선행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하고 똑같은데 선생님은 딱 보면 티나요? 늘 말하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해야 해요. 자, 먼저 결론으로 제가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얜 관대고요. 얜 의문사절입니다. 의문사절의 품사가 뭐였죠? 또 해야 해? 명사절 불러봐. if나 whether절, 대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절 이러면서 배웠죠. 관대 what도 명사고 의문사절도 명사니까 목적어절에 일단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평서문이고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면 선생님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는데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엄마? 평서문이고 의문사 있고 의문사 해석되네? 그럼 얘도 간접 의문문인가? 의주동? 일단 순서를 잘 썼네. 그럼 얘도 평서문이네? 의문사 있네? 그러면서 나는 알고 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의문사 해석되네? 엄마 그럼 얘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일단 순서 잘 썼네.
얘가 간접 의문문 같기도 하고 관대 같기도 합니다. 선행사 없고 불완전이니까요. 얘가 분명히 관대 같기도 하고 평서문이고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니까 간접 의문문 같기도 합니다. 이게 막 도찐개찐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품사도 똑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판별법도 선행사 없고 불완전, 선행사 없고 불완전 똑같습니다. 평서문이고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나 진짜 머리 복잡해지려고 하네. 어법이면 말 어자, 그럼 의미가 좀 다르든지 문법적인 요소가 다르든지 뭘 해야 뭘 찾을 텐데 이건 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제일 쉽게 설명할게요. 관대는 관계대명사는 명사죠. 뭐뭐 하는 것, 무엇 명사로 딱 떨어지게 해석돼야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명사 역할을 지가 하고 있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명사 갖고 왔잖아요 여기서. 뭐뭐 하는 것, 무엇 딱 떨어지게 둘 다 해석이 맞아야 합니다. 근데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기에 무엇이라는 해석밖에 안 될 겁니다. 둘 다 해석이 되면 관대로 보시는 게 맞고요. 무엇이라는 해석밖에 안 되면 의문사로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문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난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둘 다 해석되면 관대로 보는 겁니다. 그럼 선행사 없나? 불완전한가? 이걸 판단해야죠. 나는 알고 있다. 너의 이름 것을 알고 있다. 말 안 됩니다. 나는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무엇밖에 해석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건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의주동 순서 잘 썼니 봐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왜 어법 배우다 보면 구문독해 얘기도 하게 된다 했냐면 다 제가 해석 다 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티 안 나시지만 제가 지금 각각 뭐 어쩌고 저쩌고 된다라는 해석을 지금 다 넣고 있어요. 해석도 잘 돼야 하고 그리고 문법적인 판단력, 선행사 있나 없나 불완전한가 완전한가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관대도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 애기들 숨 찰까? 관대 대신 선행사 있고 불완전이지. 대절은 선행사 없어. 완전해. 대절은 명사기에 뭐뭐하는 것, 뭐뭐한 기. 나는 우리가 산책 가는 것을 제안했다. 산책가 기를 제안했다. 명사로 딱 떨어집니다.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 what 표면적으로 티가 안 납니다. 똑같이 평서문이고 똑같이 의문사 있고 똑같이 의문사 해석도 됩니다. 똑같이 앞에 선행사 없고 똑같이 뒷문장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무엇, 뭐뭐하는 것 명사로 딱 떨어지면 관계대명사로 봐야 하고요. 의문사라면 의문사적인 기질밖에 없기에 무엇이라는 해석밖에 안 들어가면 의주동 순서 잘 쓴 거 그것만 봐야 해요. 관계대명사라면 얘가 지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에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필기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이제 네 번째 판별법을 향해 달려갑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여러분 먼저 얘기를 할까요? 실제 이렇게 관대냐, 관계대명사냐, 의문사 절이냐를 나누는 선생님도 많이 없습니다. 문법 책에도 나눠져 있는 거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애기들 헷갈릴까봐 저는 그냥 가르쳐 줄 때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굳이 구별 안 하셔도 됩니다. 관대에선.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지금 이것도 시험 문제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친구들 그냥 저런 게 있지라고 알아두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문을 한번 들게요. A widow, 미망인이요. is a woman and her husband passes away. pass away라고 하는 건 die, 죽다. dead, 죽은 이라고 하는 거에 고급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냥 어르신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죽었어 이거보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widow, 미망인은 여자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돌아가셨다 했어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했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것도 똑같고요. 관계 접속사 역할하는 것도 똑같을 테고요. 소유격 명사 역할 그거 하나만 빼버리면 됩니다. 쉽게요. 접속사 버리시고요. 미망이는 여자다. 그녀의 남편은 돌아가셨다. 그럼 겹치는 거 요거 그녀 없애면 됩니다. 근데 얘가 소유격 명사니까 우리가 그걸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 widow is a woman. 없앤 다음에 소유격 whose husband. 스펠링 왜 이렇게 틀렸지? 미안합니다. Well, husband passes away. 이렇게 치면요. 얘 관계 대명사를 기준으로 에이, 이렇게 써버리니까 애기들이 또 한 줄에 안 보일까? Whose husband passes away. 빨리 쓰겠습니다. 예. 똑같아요.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선행사는 있어요. 뒷문장은요. 미망이는 그녀의 남편이 돌아가신 여자다. 해서 뭐뭐 하는 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사실은 완전합니다. 왜 완전할까? 소유격 명사 뭐 her, your, my 이런 게 빠진 거기 때문에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제가 비교하려고만 사실은 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관계 부사랑 비교하려고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에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닥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행사 있고 아마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해석은 소유격처럼 관계대명사니까 뭐뭐하는 남편이 돌아가신 여자다 해도 되지만 소유격에 뭐뭐의 이라고 해석을 넣어주시면 아마 더 이쁠 수도 있습니다. 미망이는 그녀의 남편이 돌아가신 여자다. 이렇게 해요. 혹은 그냥 앞에서부터 미망이는 여자다. 그녀의 남편은 돌아가셨다 하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뭐뭐의 소유격으로 해석되는 정도가 많이 있다 정도로만 소유격은 그닥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그러면 제 설명이 어디까지 끝난 거냐면 현재 45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관계사 판별법을 7가지를 만들 건데 얘들아 일단은 다 펼칠게 했고요. 오늘 4번째까지가 얼추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묶을 때가 됐어요. 7개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판별법도 설명하지만 또 우리가 분사의 오류 총정리하듯이 관계사 오류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리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왔을래 됐을래 이런 거예요. 근데 앞에 선행사가 딱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왔을래 됐을래 할 때 선행사 없어. 그럼 뭐 쓸 거예요? 와 이러실 거죠. 그래서 난 네가 싫습니다. 이 대시 만약에 대절이라면 선행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항상 관계사가 나오면 또 무슨 오류를 전하는지 아세요? 분사랑 차이를 들면 분사는 해석하고 능동이네. 수동이네 이래서 틀려오거든요. 관계사는 여러분들이 앞에 선행사만 꼴라당 보고 에이 선행사 없으니까 와시네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선행사가 막 the place 이런 거 나오면 장소네 where 이런 거에서 많이 틀립니다. 선행사만 갖고 장난을 칠 거면 예를 들어 우리가 왜 뒷문장 완전 불완전 이런 거 왜 배웠어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면 선행사 없고 불완전 관계대명사 와실 겁니다. 그러나 뒷문장이 완전하다면 선행사 없고 완전 대절 정답이 대시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류가 내는 것도 한두 가지 아니거든요. 진짜 엄청 많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다 펼치고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먼저 필기 시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저번 시간에 관계대명사 판별법 1번 요거 하나까지만 정리하시고 끝났을 거예요.
이건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교재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2번부터 대관대와 대절을 비교하는 것부터 저기 소유격 관계사 4번까지 여러분들 먼저 필기하시고 그리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필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Didn't matter me, I could take it, or I could leave it and never miss you. Came back around and I finally found what I wanted, and what I wanted was to be with you. I thought about it for some time.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를 다시 앞으로 돌려놓고요. 우리 이제 조금 관계사 판별법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이제 더 이상 없거든요. 뭔 소리냐면 이제 써다 보면 알 겁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제가 이걸 따로 필기를 시키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까지 다 배우고 한꺼번에 정리해 줄 거니까. 우리는 지금 복습 겸 머리 정리할 겸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관계사 판별법을 제가 총 7가지를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7가지. 그중에 이제 얼추 4가지가 끝났습니다. 4가지를 정리하면서 복습을 다시 시킬 겁니다. 첫째,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뒷문장에 명사가 뭔가 하나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뭐라고 했죠?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형용사절이다 보니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있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 명사는 뭐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했어요. 괜찮아요? 해석은 뭐뭐 하는 이라고 했죠. 근데 또 여기서 대시 또 약간 특이해.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하는 경우 the only, 서술, 최상급 이런 거예요. 관계대명사 that을 절대적인 그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 전치사, 컴마 이런 거랑은 절대 쓸 수 없답니다. 됐죠? 두 번째, 근데 그 관계대명사 that이든 which든 who든 지나고 대절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절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품사가 뭐였습니까? 우리 명사절로 배웠습니다. 얘가 품사가 명사다 보니까 앞에 수식할 명사가 있겠습니까? 명사가 명사 수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절은 앞에 선행사가 없다고 했죠.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기에 관계대명사는 또 써줘. 접속사와 명사 역할이라니.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명사 하나를 뭔가를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닌데 뭘 뒤에 걸 뭘 하나 빼와. 그냥 뒷문장 자체는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됐죠? 저 그냥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건 뺄게요. 자, 선행사 있고 불완전, 선행사 없고 완전. 대절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얘는 수식이기 때문에 그냥 뭐뭐 하는 정도였어요. 대절은 명사기 때문에 딱 떨어져서 뭐뭐 하는 것, 뭐뭐 기. 나는 우리가 산책 가는 것을 제안했다. 나는 우리가 산책하기를 제안했다. 딱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관계대명사 대시 됐든 대절이 됐든 전치사랑은 못 씁니다. 우리 여기서 관대에서 컴마 전치사랑은 못 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대절도 전치사랑은 못 씁니다. 원래. 근데 딱 한 번 예외적으로 문법적인 허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in that 이라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except that도 있습니다. 근데 except that은 제가 쓰지 않아도 애기들이 뭐뭇을 제외하고 이렇게 해석을 잘 하거든요. 전치사니까 명사 와야 되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 온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건 빼고요. in that 이걸 해석을 못 해와 애기들은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분명히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못 쓴다고 했는데 that은 못 쓴다고 했는데 대절도 대관대도 전치사는 못 쓴다고요. 근데 딱 한 번 예외적으로 in that 이라는 걸 쓸 수 있다고요. 제가 왜 이 칸에 썼겠습니까? 대절의 대시기 때문에 이 칸에 쓴 겁니다. in that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고 할 때
딱 한 번 문법적인 허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cept 또 있지만 그건 애기들의 해석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건 잠깐 생략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지금 필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관계대명사 what 가겠습니다. 관계사는 다 형용사절이라 배웠습니다.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what만 제가 명사라 했습니다. 명사가 명사 수식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선행사가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자, 관계대명사 똑같으니까 뒷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될 겁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 뭐뭐하는 것, 명사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무엇, 뭐뭐하는 것 둘 다 돼야 합니다. 무엇이라는 해석만 되면 그건 의문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의주동 순서 잘 썼나? 간접의문문 판별법을 접근해야 하지만 관계대명사 what이라면 선행사 없고 불완전까지 봐야 합니다. 됐어요? 네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생김은 whos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뭐뭐의 이라는 해석을 넣으셔도 되고요. 앞에는 선행사가 있을 거고요. 얘도 똑같이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뒷문장은 소유격만 빠져 있는지라 아마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문장처럼 보일 겁니다. 가볼까요? 선행사가 있고 완전한 문장처럼 보일 겁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뭐의 이라는 해석을 넣어주면 더 자연스럽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소유격 관계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정리만 해두세요. 제가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더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 그 뭔 소리냐면 이제 선행사 있고 불완전, 없고 완전, 없고 불완전, 있고 완전 다 썼어. 5번째, 6번째, 7번째 판별법을 써야 되는데 제 말은 분명히 판별법이 거칠 거란 소리예요. 선행사 있고 완전, 있고 불완전, 없고 완전, 없고 불완전, 있고 완전 더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잖아. 선행사 있고 완전도 있고, 선행사 없고 완전도 있고, 선행사 있고 불완전도 있고, 뭐 없고 불완전도 다 있어. 더 이상 만들어낼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 6번, 7번부터는 또 다른 뭔가를 우리가 막 만들어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다 한 거예요. 괜찮아 계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정리용으로 한 겁니다. 필기를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끝나고 인사할 때 감독님이 한 번쯤 필기를 잡아주실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퍼즈 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관계사 판별법은 어디 딴 데 메모장에다 따로 써놓으세요. 왜냐? 7가지를 다 만들어서 한눈에 보이게 하는 게 제 목적이니까 지금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묶음 제가 나중에 다시 써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 가만보면 필기에 되게 목숨 걸더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 펼칩니다. 목 아프네요. 저번 시간까지 2번 끝났고요. 3번 관계대명사 what 있는 자리. what은 그 자체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아닌 명사절로 뭐하는 뜻을 가진다. 예. 선행사를 포함에다가 밑줄. 선행사를 포함. 됐죠? 그리고 형용사절에는 명사절에다가 밑줄. 그 다음 해서 무엇 뭐뭐하는 것이라고 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다가 cf 무엇이라는 뜻만 가지면 무엇이라는 뜻만 가지면 간접의문문 판별법을 확인한다 라고 써두세요. 무엇이라는 뜻만 가지면 의주동 순서 잘 썼는지 간접의문문 판별법을 확인한다. 됐어?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44페이지의 하단에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우리가 좀 전에 써먹었던 예문이고요.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life isn't the money.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은 아니다. 얘가 주어 자리에 덩그러니 다 나온 거죠. 명사니까 가능하죠, 주어 자리에. 근데 해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는 돈이 아니다. 무엇이라는 해석도 되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하는 것은이라는 뜻도 듭니다. 그럼 관대로 엄마 앞에 선행사 없네. 엄마 뒷문장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네. 이런 걸 판단하셔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똑같은 것이라도 문법적으로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에 따라 우리는 확 바뀌어야 해요. 말씀드렸죠. when도요. 시간 조건 부사절 when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배울 의문사, 관계 부사 when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문사 when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출제자가 뭘 묻는지에 따라 우리는 막 확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그 연습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고요. 4번 소유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뒤에는 명사와 완전한 문장이 온다. 뭐 했어요? 아,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기보단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요. 나중에 그 얘기는 다시 할게요. 소유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챕터가 아니라서. 제가 좀 전에는 he passes away 주어 동사 이렇게 순서대로 썼는데 목적어가 먼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완전한 문장이긴 해요. 순서가 달라서 그렇지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 관계 부사 하려면 소유격 얘기가 또 나올 거거든요. 괜찮아요? 오늘 문제 하나도 못 풀 겁니다. 배운 게 없어요. 선생님 4번까지나 배웠는데요. 아니요. 관계 부사도 알아야 되고 복합관계사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 친구들을 다 이해해서 뒤에 있는 단문 연습이든 수능형 연습이든 다 풀어낼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 예습 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18강까지 왔으니까요. 앞에 거 잊어버릴 때가 됐거든요. 분사, 문장의 형식 자타동사,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없어지는 동사, 수일치 9가지 헷갈리지 않고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습하면서 왔으니까 복습만 잘해 갖고 오시고 다음 시간은 우리 관계부사, 더 복잡한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복합관계사 다 잡으러 다음 시간에서 우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